안녕하세요. 동경타워입니다. 11월 26일 고 성국 박사를 모시고 동경 아사쿠사의 친구라는 한국 식당에서 일본 아미고의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미고라는 말은 스페인어 친구라는 의미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일본의 아미고 모임을 친구라는 식당에서 갖게 되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6분이 함께한 이날 2024년 4월 총선에 대한 고 성국 박사님의 전망과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자유우파 진영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저 사악한 종북주사파의 종북민주당 놈들과 범죄의 종합백화점인 이재명이란 놈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놈을 응징하여 감옥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드리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날 그냥 휴가나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가 계속 모이는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야 이번에 진짜 우리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야 휴가 취소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투표 심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수들에도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니까 뭐 다 합쳐서 1,600명 각 선거구마다 500명밖에 안 돼 무시해 하는 순간 네거티브 분위기 만들기가 쫙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통일당이 포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끝까지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자유통일당의 실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너희들이 먼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자유마을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지휘자들을 감동시켜라. 너네가 손절한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해줬냐. 이제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준석이 같은 자하고도 함께 해야 된다며 어떻게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자꾸 손절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압박을 가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말로 될 일이 아니면 강력한 압력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가 이 자유마을 대변 제가 사정을 좀 소상히 잘 압니다. 네, 박사님, 예. 저희가 질문 하나 예,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 민주당의 네. 사법 리스크가 우리 아이들은 어부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법 쪽에가 내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쪽에 유리한 재판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결말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 총선에 뭔가 효과적인 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법조계에 좀 유명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많이 하시니까 고급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이를 총선 전에 잡아 감옥에 보내는 건 어려워졌어요. 네,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이는 감옥에 안 들어가요. 판사들이 어떤 면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총선에서 졌어? 집권당이 총선에서 졌어? 그럼 뭐 윤석열 이제 신물 대통령이죠. 뭐 우리 겁낼 건 뭐 있어? 야 풀어줘.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왔고 또 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1심 유죄 나와도 바로 항소해서 2심으로 가니까. 그리고 여전히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데다가 선거를 한참 진행 중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감옥에 못 집어넣어요. 1심 유죄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 시키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무거운 죄, 근데 존속 살인을 했다. 정말 흉악범이다. 이러면은 1심 판결하고 법정 구속시킬 수 있겠지만 내란죄는 그렇죠. 이재명의 죄는 그런 죄는 아니거든. 그렇죠. 자범 수준의 죄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이재명이가 감옥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재명이는 총선 전에는 감옥 안 갑니다. 우리가 보내는 거 감옥 집어넣는 거 실패했어요. 그 실패는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되고 총선 지면은 그마저도 이재명이 못 집어넣습니다. 총선에 이겨야 비로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일단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감옥에 못 집어넣는데 문재인이를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 다음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이 못 집어넣으면 문재인이도 손도 못 대요. 조사도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사를 좀 네. 아니 괜찮다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면 저는 괜찮아요. 박사님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예, 식사를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그러니까 휴식을 하세요. 진짜 어, 한 10분 정도는 우리 저 부인 회장님들도 허심탄회하게 질문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위기 상태에 있거든요. 내년 총선에 만약에 지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없어져버립니다.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선에서 우리 홍성국 박사님은 얘기 안에서는 작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제일 공신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기 뭐 공천위원으로 좀 우리 고 박사님이 들어가서 공천위원이 아니고 공천위원장으로 위원장 와서 그냥 칼을 더워서 그렇지 좀 칼을 이렇게 좀 그러고 좀 이거 물 마셨어? 뚝 짜서 그거는 국민에 있는 조금 이만큼 구의원들이 고 박사께서 절대 안 하고 반대 그 새끼들이 매일매일 하도 쉴 틈 없이 방송도 하고 전국을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아미고 여성적인 아미고 회원들을 잡고 모여서 강의도 하고 어필도 하면서 그리고 조언도 해주는데 그리고 정치하는 좌파 정부 놈들은 별도로 치고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조언을 하는데 소외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너무 바른 말 하시니까 바른 말 그러니까 정론 일침으로 아주 어제를 모든 걸 정론으로 좀 설명하면서 복음도 하고 제일 좋은 문제가 뭘로 초청을 제가 있잖아요. 걱정 없어요. 근데 걱정 없는데 일반 국민들 할때 아미고 회원들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얼굴이 과반수 국민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 권사님 앞으로 전망 내년 기부티 지금 현 상황으로는 기부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다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반향이 되면서 미치면서 안 키워줄까? 근데 저기 제가 생각에는 내가 좀 선배님들 답답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일본에 우리가 재국민 투표가 11월 21일부터 지금 등록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재외국민들은. 근데 그 정보사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재선거가 미비하냐면 투표율이 이 옛날에는 선배님들이 막 그 버스 대절해서 같이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장까지 오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이라서 아이 뭐 나 하나 정도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투표율이 엄청 저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좀 뭐랄까 대국적으로 좀 고시를 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1월?
그럼 캠페인 등록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네, 잠깐 그 여태까지는 민단에서 버스도 제가 동원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현애 하시더니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언론이 막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를 뭐 몇십 년 보고 있는데 7, 8일 전쯤 되는가 며칠 들어가시게? 제 뒤쪽에 그 칼럼 같은 좋은 얘기들 많이 실리는데 거기 하나를 읽어보니까 역시 정치 경력이 아사해서 그런 일은 모르나 이 언론을 이용하는 게 너무 좀 서툴지 않냐 그런 게 실려 있더라고요. 저도 그 동감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한 우리 고 박사님의 견해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그 추가로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0%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재인 같은 놈도 무슨 70%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30%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30%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0% 이상은 나오는데 그걸 같이 좀 해주세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줌마 같은 거. 예, 우선 여론 문제 관련해서는 대장님은 거기 돼요. 문재인 정권 때 발표됐던 여론은 조작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속해 있는 기구가 선거관리위원회고요. 그런 데서 좀 제대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니 단장님이 이루어졌던 정치 편향적인 여론조사, 국민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평이 많이 나온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선관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설사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 회사가 함부로 조작하기는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우리 자유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래서 1년 전에 우리도 독자적으로 우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기존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됐던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못 믿겠다, 조작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매도하고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35%밖에 기록을 못하냐? 이거는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전국 주사파들이 대선 불복을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은 선거 끝나면은 아무 아쉽지만 우리가 졌다. 앞으로 5년간은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그러면 뭐 내가 저 사람은 안 찍었지만 그러면 어떡하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잘 되도록 해야지 하는 식의 희망적 이 지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좀 희망에 대한 그 지지율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 40%를 이긴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60%, 7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을 찍었던 47%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그래버리면 한 명도 윤석열 지지로 태도가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고 다니는 거예요.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5월에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인 4월에 저 좌파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을 촛불 들고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전국조사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선 불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7%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47%는 윤석열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그럼 나머지 그럼 대선 때 윤석열 찍은 48%는 윤석열 지지율하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지지율이 35가 나올 리가 없잖아. 이건데 이때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당장 여러분들도 1년 반 전에 이제 윤석열을 다 찍었어요. 근데 진짜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사람도 있지만 야 어떡하냐 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 라고 찍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중에는 참 윤석열 참 박근혜 탄핵할 때 역할을 했는데 정말 내가 마음은 안 가지만 어떡하겠냐 대한민국을 생각해야지 이래서 정말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찍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이재명이 잡아놓는데 문재인이 잡아놓는데 라고 찍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넣어야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화끈하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옛날에 내가 좀 유감이다 사과도 화끈하게 하고 뭐 이랬으면 48%가 그냥 모여 있을 거야. 아니면 48%가 50% 넘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응? 근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못 잡아놓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최근에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제일 많이 떨어진 데 대선 때 비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TK 지역이에요. 그거가 우리 지금 우리 자유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자유파의 본거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본거지에 떨어진 표를 다시 모으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표가 올라가요. 또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처리 의지를 감옥은 못 집어넣어도 의지는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표가 올라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 때 48%를 결집시키는 게 남은 5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이니까 선거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찍어주세요라고 호소도 못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대통령의 직무 중에 국민 통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진정으로 화해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 그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법치인데 예? 법을 어긴 파렴치한 잡범 잡아놓는 거는 단호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지율 변화가 꽤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한테 처음 질문하셨던 문제가 뭐였죠? 네, 여론 홍보를 못하는. 그래요. 이거 참 답답하네. 우선 홍보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홍보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홍보를 책임지는 파트가 홍보 수석실이에요. 한마디 또 하고 그런 식의 정치인데 우리 가령의
소위 말해 우리가 우리 한국이 지금 젊은 친구들 많이 당선시키고 뭐 저기 한다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지 나는 세대별로 좀 섞여야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일일이 말씀드리는데 4시 45분 늦어도 나가요. 4시 45분 나가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다섯 정치인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거나 그런 셋이 모였는데 이게 영남권 다선 중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남권 다선 중진은 영남 5개 지역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 5개 지역의 67개 선거구에서 4선, 5선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공천 받으면 당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전국구 비례대표 수준으로 국회의원을 쉽게 했다. 네, 그러니까 당의 혜택을 그 정도로 받았으면 이제는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4선 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얘기는 한마디가 안 해요. 누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험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권영세입니다. 용산에. 6시까지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영남권에서 정말 쉽게 당의 공천을 받아서 아니면 특혜를 수십 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남권 다섯 분들의 용태 요구는 저는 이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험지 출마 얘기인데 이게 험지 출마가 영남권 다선 중진들을 죽이기 위해서 험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험지 출마 왜 보는 것은 뭐냐면 선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동안 영남권에서 3선, 4선, 5선 하면 나름 정치적인 경륜이 쌓이지 않냐. 그러니 그런 경륜을 가지고 수도권에 당신이 나가면 승부가 되는 지역이 있다. 수도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면은 승부 자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인지도 높은 중진 의원이 한번 나가서 승부를 하면 해볼 만한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그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선 중진들 다 죽이려고 지금 험지로 내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인요한이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마치 다선 중진들 어디 이 사형장에 보내듯이 막 이래 놓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권은 어디나 다 해볼만 하거든요. 그냥 그 하천이 같이 그 아주 눈치 빠른 친구가 뭐하러 지금 먼저 서울로 오겠어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제가 해운대에서 3번이나 당선됐으면 더 이상 당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지는 이미 이준석이랑 뭐 가까운 이준석께로 돼 있어서 공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뛰어나온 건데 그래도 무작정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서울은 우리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 당락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냐면요. 직전 선거와 그 직전 선거의 득표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직전 선거는 언제냐면 작년 6월에 지방선거였어요. 그리고 그 직전 선거는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의 시장 군수가 자기 그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가 몇 표냐. 그리고 그 석 달 전인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그 지역에서 얻은 표가 몇 표냐를 놓고 보면 서울에서 3분의 2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도 3분의 2 정도는 1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고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해볼 만한 거야. 또 그런 지역은
현재 구청장이 다 국민의 힘이야. 마포가 저기 하태경이가 마포 얘기하는 게 마포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다 지계산하고 뛰는 거지. 예, 그냥 진짜 뭐 나 죽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험지 출마도 그 뉘앙스가 중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장 보내는 식의 뉘앙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항감을 갖는데 그거 아니다. 네, 충분히 돌파 가능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제가 지난 저기 중에 제 고향인 아산을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이제 잠깐. 고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지금 말씀 중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 아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저기 일주 전에 아산을 갔다 왔어요. 마이크 썼어요. 그 아산을 갔다 왔는데 아산? 예, 거기가 이제 아다시피 이제 이명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이명수가 지금 사선인가 사선이에요, 사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내가 이제 복귀아이가 이제 뭐 저도 복귀아이가 프랭카드를 많이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우성이 저 강의식 떨어뜨려야 된다 여보.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명수가 문제인데 이제 이명수가 전부 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저 복경이를 무너뜨리려면 할 수 없이 이명수가 나와서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복경이를 떨어뜨릴 사람은 그냥 이명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예, 아산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예. 이제 그런 지역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지역으로 이제 경남 양산에 윤영석 지역, 이게 삼선인데 이 사람 아니면은 그 지역을 사수하기 어려워요. 그 양산은 문재인이 내려가 있는 동네잖아요. 또는 부산에 그 강서 쪽에는 김도읍이라고 있어요. 우리 쪽이 아주 전사인데 삼선이죠. 법소위원장이요? 예. 이 김도읍이 아니면 그 지역을 사수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만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을 잃을 위험이 큰 지역은 그 사람을 내보내야죠. 근데 이제 아산은 갑과 을이 있는데 이명수가 있는 지역은 워낙 우리 쪽의 그 선거 지형이 유리해서 사실은 이명수 아니라 누구라도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후보자들이 많이 달려붙었어요. 반면에 강훈식이가 있는 지역은 강훈식이가 별로 센 자도 아닌데 거기가 선거가 불리하다고 거기는 또 우리 쪽이 도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명수 지역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에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후보 조정을 해서 강훈식이 쪽에도 좀 센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253개인데 253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선 이상은 불출마해라, 일률적으로 여기는 뭐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아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모든 지역은 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 공천을 하든 경선을 붙이든 걸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아산은 이명수 지역에 모여있는 후보들이 괜찮은 후보들이 많아요. 그 후보들을 적절하게 강훈식 지역에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씨, 울산 3선이에요, 4선이에요. 4선. 근데 자기가 임용환 씨를 설득을 시켜서 겨우겨우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고
이명환 씨가 얼굴 보더라도 자기가 제일 먼저 하태경 씨보다도 먼저 내가 내 지역구를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어야 효가 100%인데 지금도 지금 앓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팎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김기현도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나거나 뭐 불출마를 하면 자신의 대권 꿈이 꺾인다고 생각을 해서 버티는 것 같은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99%가 김기현으로는 총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 난 너무 아쉽다. 여기서 정치 끝내기가 험지 출마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싶다 그러면 험지 출마까지는 기회를 주자. 뭐 저는 이게 되게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공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한 달 반 전에 김포에 가갖고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이슈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에 가서 출마하면 김기현의 브랜드로 김포 서울 편입을 가져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가 쉬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김포가 어려운 지역도 아니에요. 어려운 지역도 아니지만 또 공천만 주면 되는 그런 쉬운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데 출마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런 상징성을 잘 살려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저 부인의 회장님 뭐 알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지금 좀. 아니요.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그래. 본교 부인의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는 김원숙이라고 합니다. 저야 뭐 잘 남자들 세계에서 입을 띌 건 없지만 단지 부인회를 하다 보니까 현재로 지금 부인회에서 선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한번 부인회를 뭐 어떤 용건을 만들어서든지 한번 부인해서 우리가 어떤 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당은 어떻고 이런 당은 어떻다 하는 걸 한번 요점을 설명을 들었으면 훨씬 더 선거하는데 좋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주세요. 이거 답변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제가 그 말씀을 선관위하고 또 재외동포청 이런 데다가 꼭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외동포 750만 재외동포가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표 절차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셨으니까 투표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떠나서 투표율을 올리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선관위거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기관에는 그걸 제가 촉구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찍어야 될 거냐는 것은 선관위에다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죠, 공부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나올게요. 문경 회장님, 네. 제가 조금 그 점에 대해서 답해도 괜찮습니까? 네. 여기 모이신 우리들은 일편단심 꼭 같아요. 민단의 이념이 그리고 저희들이 규약도 있고 선도 있고 강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강령 제1이
국시구현을 기한다. 국시구현은 민단의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 1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게 민단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총련하고 우리는 한 80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런 종북 좌파,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만 여기 100%들은 전부 여당 지지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민주당은 안 됩니다. 종북 좌파는 안 돼요. 그놈들이 이겨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회 전체주의 나라가 돼버리거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동포들은 100% 전부 지금 여당을 지켜야 된다. 근데 좀 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저 교민청을 섬기고 있는 강경모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이재명 씨의 주장은 종전협정, 평화협정, 또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거는 미군 철수하고 나라를 북한에다 넘기자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이 가장 그래도 이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거를 하면은 미군 철수를 한다든가 북한의 나라를 그냥 팔아먹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딱 감추고 국민을 속여서 5년 동안 계획을 주장해 왔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을 사수하겠다. 그리고 주사파 간첩 세력을 척결하겠다. 한미일 동맹을 하겠다. 또 자유통일에서 치투경제로 성장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여당이 막 뒤따라서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사파에 대해서 싸우지를 않고서 계속 그냥 여당이니까 나 찍어야 된다. 나 안 찍으면 야당이가 누가 된다. 그러고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안 주고 하니까 그냥 이거 주사파하고 싸운 실적도 없는 사람을 또 당선시켜본들 이게 과연 저 사람들은 또 200석을 해준들 저 사람들 의미가 있을까? 쟤네들 맘만 들으면은 윤석열 탄핵이나 아까 이렇게 하는 윤석열 탄핵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다 민노총에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이석기가 한다는 건데 이석기 뒤에는 북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지금 추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오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혜를 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이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7년 전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당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망가지고 나서 그냥 당이 공중분해라도 돼버렸으면 그럼 우리 자유파가 정말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가 됐을 텐데 그 결과적으로 그 당이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그 탄핵을 한 자들이 다시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당 주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들이 지금껏 살아남아가지고 유승민이다, 김무성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잖아요. 김종인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대표체로 할 수 있냐.
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 제기와 회의가 될 정도로 심각한 학계예요. 그래서 저도 성질 같아서는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로 당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그 열망이고 정치는 현실이니까 현실 속에서 들다 보면 우리가 당을 새로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새 당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개조해서 우리 자유파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무하는 정당이 되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김기현 지도부와 이재명,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이 해당 분자들을 일단 척결하고 정리하자 하고, 그 다음에 손쉽게 국회의원 선수나 늘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자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지금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지만 장제원이, 권성동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선 정신들이 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앞장섰거나 방관했던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다 불출마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청소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유파의 정책 대표자로서 손색이 조금이라도 좀 없는 그런 정당으로 고쳐 쓰자. 이게 지금 이 쇄신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는 진짜 백지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저 당을 계속 우리의 대표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운 정당을 세울 거냐 하는 고민은 그때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쪽 밖에 좋은 풍광을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뜨거운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아이고, 예. 여기 오셨어요. 이번에 가게를 있게 됐어요. 이게 이 가게예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좀 그때 고맙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 돼. 고맙습니다. 찾거든요. 네. 그래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5년 전에는 여기 4시 반에 출발하면 돼. 예, 4시 반에. 4시 반. 예. 조금 늦으면 안 되니까. 예. 조금 여기. 여기 고속도로 저기 우에노에서 타고 가면 우에노. 여기 보니까 안 돼. 우에노에서 타고 가. 그래요? 아까 여기서 거기서 타고 가면 안 돼. 그래 우리보다는 우리가 여기. 아니 제가 아니라 저 이순영이가 오는 내가 얘기할게. 우에노에서 타고 가. 우에노에서 이제 저 하네다로 해서 빠지면 하네다 공항으로 여기 타면 안 돼. 이쪽에 하나다 타면 30분이면 가니까요. 여기 안 됩니다. 예, 이순영이가 아니까요. 금방 갔다 안 돼. 순영한테 얘기해. 조심해서 가시고요. 사진들 찍. 아니야 4시 반에 4시 반이니까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하시고 또 저기 하세요. 편히 쉬시고서. 순영한테 얘기할 거야. 예. 그러면 1시간 있으면 5시 반이니까. 예. 6시까지만 6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4시 반에 여기 나가. 4시 반에 여기 출발하시면 한 30분 정도 여기서
우리 저 박사님 사진 한번 더 찍죠. 술 드세요. 네. 술 많이 먹었어. 저는 지금 아니 많이. 여기 사진 한 장. 일부러 이렇게 따라드리는 걸 거절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이 황송한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오늘 고마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리 좋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 저 어려워요. 우리 고 박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저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게 어렵거든. 이분은 참 제일 되는 것은 제일인 자라고 생각하거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뭐 매일매일 일요일만 노는데 오늘만 놀아서 내일 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들어가서 내일 또 방송한다. 대단하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아유, 굉장히 오늘 좋은 자리였어요. 옛날에 대통령 있을 그때도 제일 앞에서 하셨던 아 옛날에 그 옛날 부분 지금 저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그러게요. 진짜 빨라요. 코로나 4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빠르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아주 처녀로 보이시는데 연기 때 들었어요. 젊게 보이는 건 동영구 단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다 같은 경상도. 그래 칠구. 저희 다 대구. 저는 대구고요. 저는 저 섬놈이요 섬놈. 어디신데요? 제주도. 섬놈. 네. 제주도. 제주도 알아요? 알란가 모르겠네. 싫다면은 하와이. 싫다면은 제주도는 지금 독립국가 만들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왜 한국 초대 임금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고. 그냥 농담. 제주민국이네요. 제주민국이네요. 그래 제주민국 탐남민국. 탐남민국이요?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두 분만 초대할게. 두 분만 초대할게. 아이고 영광입니다. 여성부 장관 시킬게. 노란팀 시장에서 할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리고 학생이 오시다고 하니까 좀 저희 성의 좀 보여드리는 싶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했으면 된다냐. 저기 카메라. 거기 있더라고. 잊어버리지 잘 알았네.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봉투에다가 우리하고 또 식사를 내 기분으로 술 먹으면 아침에 역시 먹는 사람이 있었지. 소심한 선수도 먹는 사람이 힘들었는데 먹어요.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말이야. 밥심 아시죠? 밥은 그러니까 힘이야. 심은 심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 경상도에서는 밥심이라고. 그래도 심이라 하는 거야. 심이야. 우리 경상도에서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심이. 밥 힘으시면 밥심. 그러니까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가는 거야. 아니 그래서 중국 사람이 뭐냐 저 의학 동문이라고 의사하고 의사하고 약이지 약하고 의식 동문 먹는 것도 하고 의식 동문 밥을 먹는 사람은 시간이 모나리봉 나는지 알죠? 모나리봉. 그래도 지금 거기서 그쪽으로 한번 안내해야 될까 해서. 맞아요. 그 사람한테 많이 그 사람은 시간이 먹는 음식 자체에 비행기가 몇 시간이에요? 이유식하고 이유식하고 6시에 들어가면 된대. 한해달까지, 한해달 보기까지 6시만 들어가면 된대. 그래 한 7시 그야 맞아 삶은 계란하고 브로콜리하고
토마토 갱컨이 어떤 갱파? 요걸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계란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어쩌고 관계없어. 전혀 하루에 2개에서 3개 아니 하루 아침에 그게 브로콜리하고 토마토를 같이 먹 그냥 브로콜리는 삶아가지고 토마토는 또 삶아가지고 쪄서 맞아 삶으면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쪄서 이제 마요네즈로 살짝 찍어서 먹으면 먹기 좋으니까. 저녁에는 소세지를 꼭 하나씩 교육재단. 교육재단. 골드. 거기서 저 강사하셨습니다. 골드피.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먹으니 옛날에는 맞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리고 음식에 궁합이라는 게 다 있어. 맞아요. 이음식하고 이음식하고 제가 이제 좀 소식 들었는데 계란 한판 교수님께서 거기서 강의한다고. 그런데 한국 계란은 안 돼. 60주년. 애사가 안 좋아. 맞습니다. 애사가 안 좋아. 내 한국 계란 먹으니까 뭘 마시고 자위 있잖아요. 노란 자위. 그게 한국 건 소동. 물고. 뭘 마시고 있어요? 같이 마시고 있어요. 소리 없네. 아 저쪽에는. 그러니까 일본 계란은 노란 자위. 자 여기. 아니. 맛도 한국 이것도 한국 소주야? 이준아. 그 저거 한국 이름이구나. 이토끼야のソドンは会社が悪くてねみんな売りましたやっぱり 사교남이남이. 私と同級だから우리 사장은 또 사겠어요 이래. 거기 가서 みんな現金もらってみんなやめた 今何やってない 받아서 그날 먹어야 돼. 金だけ持ってる 그렇게 찐 거는 엄청 그 김에 찐 거. 間違い全部女房が亡くなったとかああそういう 생거는 좀 오래가는데 친구는 나이도もう5、6年前ですよ僕は全部生産した全部売っ払った全部経営 에도가 있고요. 야, 에도가 오이시던데 도쿄 도라이잖아요. 지가 내 에도가 구이까이 긴다지도 구이까이 긴다지도 지민도 보면까 구이까이 긴다지도 구이까이 긴다지도 20年彼がするけど彼は親父知らんから 도쿄 사ちょっとしないけど彼が何歳彼私と同じ74 거기 딴 사람들이 14年やったら14歳の時からやっただからパチンコは 언제 나왔어? 사실 롯데가坂本宝石の人がそうそうそう 아니今ちょっと見学する4時半まで違うからちょっと財団見学法人は20年やってますけどパチンコはその前からやってますパチンコはだから親父時代からだと思うそれはいやこれ唐揚げなんかいっぱい残っちゃったね。いっぱい残っちゃった 大成功したんですよパチンコ 唐揚げもし好きだったら持っていけばいいんですよ帰り 그러니까 아깝다 아까워 여기도 많고 그래 아 2つ 이제 와겠대今一番楽ですよ 어디 있어? 金で買うから彼も2番目だ